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닥터 헬기 특혜 이용과 병원 쇼핑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양상입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야당이 반격에 나선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우선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지난 2일에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그 문제, 이걸 가지고 전국 의사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성남시 의사회도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부산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쇼핑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당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위도 만들어서 네. 오늘 국수본도 이 방문을 해서 뭐 항의도 하고, 어제 행안위를 열어서 네. 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따졌는데, 우선 이재명 사건이 백범 김구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 그 암살 사건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사실 몽양 여운형 사건은 그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이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예. 뭐 그 어떤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데 1947년 7월 예. 그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제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사실 여운형 선생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건국이라든가 독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49년 6월 우리 참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예. 배우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분도 육군 소위 안두희한테 총격을 당해가지고 뭐 결국 뭐 응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안두희 씨가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분들 이후에 또 하나 끼었어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다니다가 강목강 도로에서 네. 목포하고 이제 강주 중간쯤입니다. 네. 뭐 그곳에서 이제 그 불상의 트럭이 와가지고 충돌하는 바람에 이제 평생 지팡이 신세를 진 일, 예, 그런 이런 것들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역사적인 그 피습 암살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이런 어떤 그 테러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분노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닥터 헬기로 부산병원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부산 지역에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권익위원장했던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이제 권익위원장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이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지금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또 배후 유무, 이제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런 몽양 여운형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 이후에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김대중 그 전 대통령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테러 어떤 범죄로 기록은 될지언정 역사적인 인물에 준하는 이런 건 사실 조금 너무 좀 낯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버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해방 전국에서 있었던 그런 좌우 대결 상황 속에서 일어난 네. 일일 수도 있고, 특히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게 네. 거의 뭐 드러난 상황. 그렇죠. 지금 김모 씨가 그 테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그것도 정치 테러라고는 볼 수는 있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만은 그렇죠. 틀림없지만 네. 여기에
무슨 권력이 개입했다 이런 지금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이재명 사건을 백범 김구라든가 몽양 여운형 DJ 이 수준급으로 올려가지고 이 자신들한테 돌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의 역풍이랄까 후폭풍 이걸 지금 덮으려고 물타기라 일종의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피습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실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당적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뭐 일부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적 보유가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어떤 그 뭐 쉽게 말하면 은둔형 애토리 형태 같은 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애로운 늑대 형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개인이 지향하는 정치 논리로 어떤 그 상황에 꽂히게 되면은 사실 그 편집증이라고 학중 편집 현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진영에 대한 필이 꽂히면은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혐오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이런 그 사고 방식에 이제 갇혀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개인의 그 신념에 의한 범죄 이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테러로 나타나겠지만 이거는 진영 논리로 이게 이제 이 대비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부산대 병원 그러니까 지역 그 의료진에 대한 어떤 의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불신 아니었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의사협회에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그 협회에서는 직접 뭐 고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민심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몽양 여운형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또 그 전 DJ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부분은 그런 어떤 비판을 방지하고 이렇게 여론을 그 순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모 씨는 뭐 부동산 업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은 아마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월세도 밀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한 상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난하고 이재명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난하면서 주변한테 그렇게 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적 공개 이게 무슨 큰 어마어마한 일이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공개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당법상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제 정당법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이 지득한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당법에. 그래서 이걸 어길 경우에는 그 몇 년 이하 징역형이 몇 뭐 천만 원 3년 이하 징역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기관, 수사 주체에서 이걸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통합당 이전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당적을 5년간 보유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김모 씨 67세 된 이 충남 아산 거주합니다. 이 배방업에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장 그 입당을 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민주당원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장 그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작년 12월 13일 이후로 봉화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평산마을 이런 부분들을 6회에 걸쳐서 이제 그 추수 소위 말하면 쫓아다녔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당법이 규정된 수사 주체나 수사 기관에서 지득한 정당 그 온이라 하는 부분을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경찰 수사를 하는 중에는 뭐 정당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서 어떤 경찰관이 그걸 밝히겠습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에서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당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민주당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갖고 이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었다.
아니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언제 입당해갖고 네. 거기는 무슨 이 정당법으로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데도 경찰청장이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못 밝히니까 당에서 좀 밝혀주세요. 그쪽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또 안 해요. 안 하면서 뭔가 뭐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부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김모 씨가 썼다는 변명문이 이른바 남기는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는데, 그 공개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들은 나와 있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 폭망으로 인한 또 대북 굴종해 갖고 경제가 완전 쑥대밭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 중에는 또 좀 과격한 좀 상스러운 언어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공개하기는 좀 그런 모양인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하나의 범행 동기의 중요한 요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죠. 공판 과정에 공소장이 이제 변호인이 그 열람 복사 등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이제 보도가 되고 밝혀지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모 씨 67세 된 이 테러를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남긴 그 변명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성문도 아니고 변명문. 남기는 말이란 모양이에요. 원래 그 제목은. 네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그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싫다, 뭐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게 신념범, 소위 목적범, 확신범이라고 하죠. 이제 확신범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목적범 내지는 확신범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뭐 반성을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모두 공개가 됐을 때 그 진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출범을 시키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음모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나 배후 유무를 수사를 이제 하라고 하는 이런 대응책을 내세우겠다, 이제 이런 거고, 사실은 행안위 그 경찰청장 현안 보고에서도 윤희근 청장한테 뭐 이해식 의원이라든가 권인숙 의원이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했지만 결국은 수사 주체가 이런 어떤 테러, 정치인 테러 관련한 부분을 재판도 진행하기 전에 수사 중에 이 밝힌다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경찰청장은 대답을 한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경찰이 축소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적 공개도 미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초기 이제 상황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그 종합 상황실에서 테러 보고를 원래 합니다. 또 하나, 그 70대 공범이랄까, 뭐 그 사람도 어제 체포를 했습니다만은 그 범행 전날에 무슨 외제차를 타고 본인이 머물렀던 모텔에 간 사람, 그 사람이 왜 범행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경찰이 축소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데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야당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1야당 대표의 테러, 가해 행위한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이 축소 은폐 왜곡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형태가 어떤 힘에 의해서 했거나 자체적으로 했거나, 결국은 이게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뭐 언론도 언론이고 제보자도 있고, 요즘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경찰 내에도 저 친민주당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여당 세력, 친야당 세력, 뭐 중도 세력,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총경회의 주도했던 류상영인가, 그 사람은 뭐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그러대요. 민주당 들어갔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경찰 내에서 그걸 숨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다음에 은폐, 왜곡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하는 건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휘둘러서 이 트릭적인 어떤 어태크라고 합니까? 공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 자신을 품격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상황 보고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1cm 무슨 열상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1cm고 병원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1.4cm 그게 가서 그걸 재보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그걸 1cm인지 1.4cm인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러니까, 자상인지 찰상인지 그런 것은 나중에 상황 보고라는 그때 있는 것만 잠깐 해갖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축소 왜곡했다고 어제 이해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거 아니에요. 트집을 이제 잡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피습을 당해서 현장에 누워서 이제 어떤 혈흔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카메라나 지지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기자들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마당인데 거기에서 목에 지금 일견 볼 때는 출혈이 있으니까 뭐 1cm 정도이겠다. 그리고 이제 흉기라는 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의료 지식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열상으로 인한 피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1차 보고입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테러 행위에 대한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1cm 정도의 열상이라고 하는데 전문 의료인으로 봐서는 사실 흉기에 의한 상처는 이제 자상이 맞거든요. 열상이라고 하는 분은 뭉툭한 둥기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찢겨나가는 상처고, 그다음에 자상은 애리한 흉기로 찔리는 상처를 자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의 대테러 보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뭐 축소 왜곡했다, 뭐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권인숙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고 하면서 이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도 밟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뭐 응급 조치라든가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촬영을 하도록 기자들 달라들고 그 상황 속에서 발과 다리를 누가 밟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밟았는지 사건이 나니까 우르르 몰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너도 나도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이제 안위의 염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일종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경찰청장이나 뭐 수사기관을 주체로 해서 이제 질타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소위 간종처럼 이런 마케팅 전략도 있거든요. 내가 당대표에 대한 이런 충성심, 이런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피습을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재명 대표 안타깝죠. 그럼 이걸 이제 기자들은 본능이 뭡니까? 뭐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촬영을 해서 내보내는 자사에 내보내서 보도가 되게 하는 게 또 기자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관들은 이 넘어진 대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를 한 범인을 체포하는 게 또 우선 급선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거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인 경호는 그 당시 한 40여 명 경찰이 있었지만 요인 경호가 거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핵심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한 거고 경찰은 외곽에서 뭐 또 어떤 교통이나 안전관리 질서 이런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고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위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관할서나 청에다가 이 신변보호 근접이나 밀착 경호 요청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는 밀착 근접 경호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통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책임 부분이 있겠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습을 방치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체 근접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 대한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러진 이재명 대표의 발과 손을 밟게 했고 사진 촬영을 하게 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하는 부분은 너무 몰라도 현장 상황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트집을 잡다 핑계를 대려다 보니까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일 날 흉기 비습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9일이면 벌써 일주일째 네. 서울대 병실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상황 자체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언론에 난 보도를 보면 의료계에서는 그런 정도의 수술과 상처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나온다. 사실은 일주일째 있는 것 자체가 이것도 특혜예요, 특혜. 물론 이게 또 이제, 하나는 네. 이렇게 논란이 빚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무슨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뭐 서울로 이송할 때부터도 다 정신을 멀쩡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의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고. 이런 논란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의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과를 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거기 지금 딱 이 병실에 병콕이죠. 병콕. 병실에 가족이에는- 딱 있고 일체 언론 접촉도 못하고 기자들은 얼씬도 지금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 친명 인사들만 나서가지고 지금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제 현재는 의식이 명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또 이제 당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병실 정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민심 위반이라든가 또 의사 관련한 의료진들의 어떤 비판과 그다음에 이제 뭐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이제 그 지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10여 일 정도 지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 발표를 본인이 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전망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자체는 이제 우리 그 고영신 교수님이나 저나 비판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의료진이 언제까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료진의 이제 권유로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의료진은 판단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논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내적으로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이 결국은 상당히 논란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명서라도 발표를 하거나 예. 아니면 만약에 반론 있으면 반박문이라도 이 발표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 게 정치인이고 또 야당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도 백 교수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네. 표시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고요. 예. 또 큰 정치인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그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